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건강정보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도 코너스톤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건강정보는 또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사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마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피부병이긴 한데 네. 사실 잘 좀 모르는 것 같아서요. 예, 흔한 피부 질환이죠. 근데 잘 살펴보면은 특징적인 모양이 있죠. 가장 흔한 형태는 이렇게 표면이 조금 거칠고요. 오돌도돌한 거죠. 그러면서 크기는 뭐 쌀알 또는 작은 콩알 정도 크기죠. 그리고 잘 생기는 곳은 손이라든지 손톱 주변 이런 데 흔히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귀가 발바닥에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는 특별히 이제 족저 사마귀, 발바닥에 잇따라서 족저 사마귀라고 부르는데요. 사마귀가 발바닥에 날 수도 있고요. 또 발가락 사이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모양이 좀 편편해지죠. 이렇게 도드라진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발의 피부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걸을 때마다 또는 압력을 받을 때마다 이제 통증을 느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발에 생기는 게 사실 티눈 그리고 네. 굳은 살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특히 발에 생기는 사마귀는 티눈이나 굳은 살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발의 사마귀는 압력 때문에 눌려서 평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티눈이나 굳은 살은 사마귀하고 달리 외부 자극, 예를 들면 딱딱한다든지 또는 이 발에 잘 안 맞는 신발 같은 거를 신는다든지 또는 뼈의 모양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기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생기는 게 티눈이나 굳은 살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해진 부위가 비교적 넓어가지고 이게 약간 그 누런 색깔을 띠면서 판처럼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굳은 살이고요. 이 굳은 살은 사실은 뭐 발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의 손바닥이라든지 또는 뭐 손가락이 연결되는 마디에 생기는 그 딱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굳은 살이죠. 굳은 살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요, 이게 굳은 살은 이렇게 조금 넓은 느낌으로 되는데 네. 사실 티눈은 발에 나서 정말 작게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굳은 살은 경계가 좀 불분명하죠. 그리고 좀 딱딱해진 피부가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반면에 티눈은 아주 작은 면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경이 한 5mm 정도 이런 정도 되죠. 그래서 작은 면적의 각질, 딱딱한 부분이 이게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뿔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살을 파고드는데 이 티눈의 특징은 가운데를 누르면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귀와 혼동되는 건 대부분 티눈입니다. 이 굳은 살은 대부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마귀와 특히 혼동이 되는 건 이제 티눈이고요. 근데 사실 뭐 의사들한테는 뭐 이게 쌀이냐 볼이냐 이 정도 구별하듯이 쉬운데요.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발바닥에 사마귀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눌려서 평평하게 되면 이게 티눈인지 뚝살인지 잘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발에 이렇게 티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누르니까 조금 네. 아프더라고요, 뭔가가. 네. 티눈은 위에서 누르면 아픈 게 특징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티눈이 생겼을 때 이렇게 네.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네. 그 손톱깎이나 그냥 칼로 네. 이렇게 판다라고 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사실 의사들은 일부러 파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귀하고 티눈이
잘 구별이 안 될 때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파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마귀의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칼로다가 이제 표면을 긁어내게 되면 그 미세한 출혈 반점이 보이는데 그게 여러 개가 보여요. 그런데 티눈의 경우에는 칼로다 약간 파내보면 그 출혈 반점이 보이긴 하지만 딱 하나, 꼭지점에 딱 하나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칼로 이렇게 긁어보면 티눈이나 또는 사마귀를 구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이걸 집에서 본인이 이렇게 파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본인의 기술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출혈이 생기거나 또는 감염,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은 칼로 파내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일단은 저희가 사마귀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사마귀가 왜 생기는지가 전 또 궁금한데요. 사마귀는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염병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피부에 이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켜서 자꾸 증식을 하게 되면 그게 조직을 한꺼번에 같이 증식을 시켜서 이제 사마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 자꾸 이제 다른 데로 전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귀는 다른 곳으로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자기 몸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느 손가락에 생겼다 다른 손가락으로 간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다른 데로 또 옮긴다든지 이렇게 자기 몸에서 자기 몸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몸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이기 때문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과 뭐 손을 접촉을 한다거나 하면은 또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단순한 접촉으로 이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접촉이 돼서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옮아간다 하더라도 그 옮아온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를 받은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발병할 만한 조건이 됐을 때 이게 발병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또 저희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마귀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막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데 이걸 치료하는 이유는 또 왜인가요? 사마귀를 치료하는 이유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사마귀가 바이러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명체고 수명이 있는 거죠. 생명체는 다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사마귀를 만들었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죽게 되면 저절로 사마귀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마귀의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마귀가 하나 생기면 그게 바이러스가 죽어서 없어지기 전에 그 바이러스가 다른 데 또 옮겨 놓는 거죠. 이렇게 자꾸 번져가기 때문에 한 개가 있을 때 또는 한두 개가 있을 때 그걸 치료해야만이 자꾸 번져가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마귀를 치료하는 이유 중에는 이게 보기가 싫다 이래서 이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뭐 보기 싫으면 치료해야죠. 그리고 이게 손톱이나 발톱 주변 이런 데 이제 있거나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좀 압력이 가해지면서 아프죠.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마귀는 이게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에 사마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치료로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를 않았으면 치료되기 전에 이미 그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옮겨가서 거기에 사마귀가 작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크게 보이는 것을 없애도 다른 곳에 작게 안 보이던 것이 자라나서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마귀를 치료를 하려면 한두 개가 생겼을 때 발견됐을 때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이 치료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치료라는 건 사마귀를 부숴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트럭션, 그냥 파괴하는 게 치료 방법인데, 그 파괴하는 방법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옛날에 쓰던 방법은 화학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필린이라는 화학물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마귀를 직접 녹여서 없애는, 이런 이제 그 화학물질을 쓰는 게 이제 옛날에 쓰던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냉동요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냉동 질소가 있습니다. 예, 냉동 질소 굉장히 차가운
차가운 거거든요. 마이너스 7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건데 그것을 거기에 갖다가 도포를 하게 되면 이게 얼어가지고 사마귀 자체가 얼어서 떨어져 나오면서 동시에 완전히 사마귀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차가운 그 얼음 때문에 그 차가운 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죽어서 네, 그 사마귀가 조직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네. 하고 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냉동요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전기 소작술이라고 해서 전기로 지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조직을 파괴하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사마귀가 얼마나 크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얼마나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 변재준의 건강정보, 매주 금요일에 건강정보 전해드리는데요. 오늘도 코노스토리온의 변재준 박사님과 사마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